리튬이온 2차 전지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낸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양극재 입자 하나와 음극재 역할을 하는 흑연 입자 하나가 있습니다. 충전 중에는 양극재 내부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재층으로 이동하면서 흑연 입자에 삽입되며 방전 중에는 흑연 입자 속의 리튬이 리튬이온으로 변하면서 다시 양극재 입자 내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리튬이온이 두 입자 사이에 놓인 수십 마이크론 거리의 공간을 날아다닐 수는 없으므로 그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액체 전해액입니다. 액체 전해액은 두 입자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하지만 양극재 표면과 음극재 표면과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액체 전해액은 양극재층, 음극재층 그리고 두 층 사이의 공간을 모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부를 채우고 있는 전해액은 액체이므로 고체 성분인 양극재 입자나 음극재 입자 표면을 아주 잘 적실 수 있습니다. 즉 액체 전해질은 입자 표면과 완벽에 가까운 계면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순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8년경 전고체 전지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하게 될 수 있다고 선언한 일본 도요타가 최근 집중적으로 추론 중인 특허를 바탕으로 과연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양산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과 거의 동등한 리튬이온 전도도를 나타낸과 동시에 산화물계에 비하여 계면 형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삼성과 도요타는 일찌감치 황화물계를 그들의 전고체 전지 생산을 위한 고체 전해질로 정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존 2차 전지에서 액체 전해질로 적셔져 있던 양극재와는 달리 양극재 표면은 입자 형태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양극재 표면과 밀착되어 있는 고체 전해질이 리튬이온을 이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양극재 표면을 감싸고 있던 액체 전해질 대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 양극재 표면과 맞닿고 있는 고체 전해질은 화학적으로 안정한 액체 전해질과는 달리 충방전 과정 중에 양극재 표면과 맞닿는 부분에 열허가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계면 사이의 리튬이온 전도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극재 표면에 고체 전해질 입자를 부착시키기 위한 반죽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재 표면과의 마찰에 의해서도 고체 전해질 입자는 화학적 그리고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미 여러 논문들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삼성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경험했었습니다. 양극재 표면이 고체 전해질을 파괴시킨다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요타가 선택한 방법은 양극재 표면을 다른 종류의 고체 전해질로 코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양극재 코팅은 리튬 나이오베이트라는 산화물계 물질이었으나 최근 도요타는 불소가 함유된 산화물 계열의 고체 전해질을 양극재 표면에 코팅함으로써 안정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들이 집중적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속의 산화물로 코팅된 양극재 입자는 다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코팅함으로써 입자 형태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 형성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설명한 양극재의 더블 레이어 코팅은 단지 양극재 표면에서의 고체 전해질의 파괴만 억제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고체 전지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던 계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논문에서 전고체 전지를 제작한 후 충방전 과정 중에도 셀에 수십 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해야만 2차 전지로서의 제대로 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양극재 표면을 고체 전해질로 코팅했을 경우 5기압 이하에 해당하는 약한 압력으로도 2차 전지가 정상으로 작동한다는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2차 전지의 기구적 제한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요타가 전고체 전지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 레시피는 솔벤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고체 전지 생산 방식은 고체 전해질 입자를 함유한 양극재층과 고체 분리막층 그리고 음극재층을 각각 제작한 후 고압에서 압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을 제조할 때 각 층을 구성하는 고체 전해질 입자, 전극 입자, 그리고 바인더와 전도성 탄소 입자들을 솔벤트와 혼합하여 코팅한 후
고온에서 솔벤트를 증발시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극성이 낮은 범위에 속하면서 동시에 비등점이 섭씨 190도 이상의 솔벤트를 사용하여 솔벤트 제거 후에도 수천 ppm 정도가 제조된 필름 내에 잔류하게 한다면 오히려 필름의 균열을 방지함과 동시에 필름의 합착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특허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트랄린이라고 불리는 솔벤트를 최근 도요타가 추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고체 전지 관련 특허에서 공통적으로 실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고체 전지 제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고체 전지 제조 공정에서 각 층에 잔류한 솔벤트는 충방전 과정 중에 정교학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이 길어지고 코스가 증가하더라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테트랄린이란 분자는 층 속에 잔류하더라도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므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공정 솔벤트이며 도요타는 아마도 이 물질을 신주 딴지 모시듯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극 관련 특허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은 일명 무음극 배터리를 개발했으며 탄소와 은 복합체 형태로 이루어진 얇은 층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특허에 따르면 도요타 역시 무음극 형태의 배터리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과 다른 점은 탄소와 은의 복합체 대신 불소 계열의 다공성 고분자와 전도성 카본의 복합체를 함유한 필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특허의 실시로 제시한 전자현미용 사진을 보면 충전된 전고체 전지의 음극은 리튬 금속이 아주 균일한 상태로 방막의 불속의 고분자와 고체 전해질 층 사이에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전고체 전지 조립 압력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전고체 전지 조립에 500MPa가량의 초고압이 필요하며 이런 압력을 사용하여 연속 생산이 가능한 상업적 장비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요타 특허들에 나타난 조립 공정들에 사용하는 압력은 2톤/스퀘어 cm, 즉 200MPa에 불과합니다. 건식 공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롤 압력보다도 낮습니다. 아마도 앞에 소개한 방법들을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초고압 프레싱 문제 역시 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봤듯이 전고체 전지 제작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이제 거의 다 찾은 것 같습니다. 화합물계 고체 전해질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삼성과 도요타는 동일한 문제들에 부딪혀왔으며 그 해법 역시 구체적 방식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접근으로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2028년경의 전고체 전지 상용화의 남은 숙제는 기술적 이슈보다는 가격 이슈만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전고체 전지의 출현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